엄마, 우리가 언제 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공평하게 나눈다고? 내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벌써 유산을 나눌 생각부터 하는 게냐? 엄마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면서요. 지금 집이라도 정리해서 병원비에 보태고 남은 돈은 우리가 알아서 쓰게 해주시면 안 돼요? 형! 누나! 솔직히 우리 엄마 오래 못 사시는 거 다 알잖아. 그런데 우리가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내 마지막까지도 너희들은 내 돈만 걱정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렸는데 돈 걱정만 하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을 손절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골목길 한쪽에서 40년 넘게 한식당을 운영해온 75세 김순자 할머니. 기와 지붕이 얹힌 작은 가게는 그녀의 청춘과 함께 늙어갔지만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새벽 4시면 눈을 뜨고 시장으로 향했다. 손님들에게 신선한 재료를 내어놓기 위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몇 시간을 걸어 다니는 건 일상이었다. 값싼 야채를 고르고 가장 신선한 생선을 흥정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게로 돌아오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었다. 가게 문을 열고 나면 늘 반가운 단골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늘 건강하셔야 해요. 라며 덕담을 건네는 손님도 있었고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키며 이 집 김치찌개 맛이 변하지 않아 좋아. 라고 말하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그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삶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가게를 찾는 사람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녀를 버티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세 자식들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어린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더 열심히 살아야 했다.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지만 자식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하고 몸이 자꾸만 말을 듣지 않았다. 평소와 달리 가게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가벼운 감기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검사를 마친 후 그녀를 조용한 진료실로 불렀다. 할머니,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의사의 표정을 보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암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순간 귀가 멍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공중에서 맴도는 것만 같았다. 식당 문을 열던 아침도, 장을 보러 다니던 날들도, 단골 손님과 나누던 평범한 대화도,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조차도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지난 삶이 되감겨지는 듯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의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슬퍼할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 떠올린 것은 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까? 였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의 병보다 더 큰 걱정은 그들이었다. 하지만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며 나왔다. 자식들은 과연 그녀가 없는 세상을 걱정할까? 혹시 그녀보다도 그녀가 남길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까?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의문이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날 밤 그녀는 식당 불을 끄고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더 허전하고 쓸쓸했다. 평생 살아온 이 가게, 그리고 자식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까지는 몰랐다. 이 선택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말기암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몇 달이 남았을지 몇 주가 남았을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는 병원 로비의 낡은 벤치에 앉아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머릿속에는 평생을 바쳐 키운 세 남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소식을 전하면 분명 가슴 아파하며 자신을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비록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는 날이 드물어졌지만 그래도 부모가 아프다면 다들 달려오지 않겠는가.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 평소엔 바쁘다며 대충 넘어가던 자식들이었지만 할머니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을 하자 다들 모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삼남매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으로 모였다. 큰아들인 태수는 정장을 입고 왔고 둘째 딸 미경은 바쁜 듯 전화를 받으며 현관을 들어섰다. 막내 아들 동수는 무심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나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암이라고 하더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치료는? 수술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많이 진행됐대. 치료해도 오래 살기는 힘들다더라. 그제야 미경도 전화를 끊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동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제 내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돈 얘기를 하는 건가? 너무 무리하게 치료받지 마세요.
괜히 병원비만 많이 들고 결국 같은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미경이 덧붙였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엄마를 위하는 마음보다는 돈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동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형, 누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엄마가 남길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유산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야? 태수와 미경도 그제야 본심을 드러내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엄마 집이랑 가게, 그거 다 합치면 꽤 될 텐데. 나중에 어떻게 나눌 건지 미리 정해야 하지 않겠어? 태수가 말했다. 형, 우리가 굳이 똑같이 나눠야 해? 엄마 병원비 내가 더 부담할 수도 있는데. 미경이 맞받아쳤다. 네가 더 부담한다고? 누가 그러래? 엄마 병원비는 당연히 엄마 재산에서 나가야지. 자식들의 대화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형,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엄마 치료받아봤자 어차피 오래 못 산다잖아. 동수가 말끝을 흐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다. 자식들은 그녀가 없어진 후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비, 유산, 재산 분배 그 어떤 말 속에서도 그녀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는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저 재산을 남겨줄 존재일 뿐이구나.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삼켰다.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결국 이런 모습만을 보여주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어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김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다시 연락해 올까 기대했지만 전화 한 통조차 오지 않았다.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는 말도 없었고 몸 상태를 걱정하는 말도 들을 수 없었다. 대신 들려오는 소식은 오직 돈에 관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자식들이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엄마,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어요. 큰아들 태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움보다는 뭔가를 강요하려는 듯 했다. 둘째 딸 미경이 곧바로 말을 이었다. 엄마도 아시겠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그런데 엄마 집을 그냥 놔두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금이 팔기에 가장 적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집을 판다고? 엄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미경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도 아프시고 앞으로 병원비도 필요하시잖아요. 지금 이 집을 정리하면 엄마 요양도 더 좋은 곳에서 받을 수 있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병원비조차 걱정해주는 척하며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막내 아들 동수가 거들었다. 형, 누나 말이 맞아요. 사실 엄마 혼자 이 집에 사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여길 정리하고 작은 원룸 같은 곳으로 가면 병원 가는 것도 편하고 관리도 쉬울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은
내가 이 집을 팔고 원룸에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태수는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엄마가 여기 계속 계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제 각자 생활이 팍팍하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아이들은 이제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고 자식들을 키워내며 온갖 희로애락을 겪었던 공간이었다. 비가 새던 천장을 몇 번이나 고치고 겨울이면 찬 바람이 들이치는 문틈을 막으며 아이들을 품 안에 재웠던 곳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들은 이 집을 처분할 부동산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자식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엄마, 지금은 집값이 오를 때라서 손해 안 보고 정리할 수 있어요. 미경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집이 팔리면 10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생활비랑 병원비 빼고 남는 돈은 우리가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면 되고요. 공평하게 나눈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들은 이제 할머니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재산을 정리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너희들 정말 내 병을 걱정하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식들은 그 속에 담긴 싸늘한 감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수는 오히려 답답한 듯 말했다. 엄마,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우리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하느라 힘들어요. 엄마도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우리도 좀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히지 않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재산을 두고 다툴 뿐이었다. 이 집을, 그녀의 평생이 담긴 이곳을 그들은 단지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순자 할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이 떠난 뒤 집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오갔던 자식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집을 팔자, 돈을 공평하게 나누자, 이제 정리할 때다.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내가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나는 이들에게 그저 돈이었구나.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았고 슬픔은 분노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시선이 책장 한 구석의 낡은 서류철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서류 안에는 부동산 계약서와 통장 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과 남들이 모르게 따로 정리해둔 재산 목록이었다. 할머니는 서류를 손끝으로 천천히 넘겼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오랜 친구가 소개해준 채권 투자, 그리고 자신 명의로 된 적금 계좌들. 모두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이었다. 사실 할머니는 평생을 식당을 운영하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남들이 외식을 할 때도 혼자 집에서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웠고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번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힘들어질 날이 오면 몰래 도움을 주려고 했던 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아이들은 내 건강보다 내 재산이 먼저구나.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자식들이 효도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렇게 대놓고 돈만 계산하는 모습을 볼 줄은 몰랐다. 서류를 한참 바라보던 할머니는 서서히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돈,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단순한 돈줄로 여기고 있는 현실이 서글펐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지만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위해 남겨둘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이 집에서의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자식들이 뛰놀던 거실, 학창 시절 밤늦도록 공부하던 모습, 군대에 가던 날, 결혼하던 날,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던 날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되감기듯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기억들은 이제 과거일 뿐이었다. 자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변해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기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사랑이나 정이 아닌 단지 돈과 유산을 남겨줄 대상으로 전락해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는 서서히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단순히 이들의 유산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내 재산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자. 내가 정말 원했던 대로.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할머니의 모든 행동은 변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김순자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손때 묻은 가계부를 펼쳐보며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과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다. 힘들어도 오로지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고 돈을 남겨주면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것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를 보고 있지 않았다. 오직 돈만을 보고 있었다. 이 돈을 이들에게 남겨두면 결국 더 큰 싸움만 나겠지. 병원비를 핑계로 집을 팔자고 했던 자식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들에게 유산을 남긴다면 서로의 몫을 두고 다투다가 결국 형제 사이까지 갈라질 것이 뻔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내 손으로 해야겠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은행에 들러 그동안 모아둔 예금과 적금을 정리했다. 창구 직원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 혹시 큰 돈이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인출하시려는 이유가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리해야 할 때가 돼서요. 다음으로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률사무소에서 유언장과 기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며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다. 제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다.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애들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한 아동복지재단과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자신의 평생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복지센터에서는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할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결정을 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네요. 저는 오래 살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손길로 아이들의 사진이 걸린 벽을 어루만졌다. 문득 자신이 그토록 헌신했던 자식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새 자식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삭제했다. 태수, 미경, 동수,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었던 이름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내 삶을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그녀는 처음으로 후련한 기분을 느꼈다. 이제 자식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했다. 김순자 할머니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자식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가 서운한 감정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집을 찾아가 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어디 가셨대? 막내 아들 동수가 불안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큰아들 태수는 짜증이 난 듯 말했다. 설마 엄마가 우리한테 유산 안 주겠다고 혼자 숨어버린 건 아니겠지? 둘째 딸 미경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무래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혹시 정말로 재산을 다른 데 넘긴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해. 그들은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본인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순간 세 남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미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차분히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예금을 전액 기부하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재산은 없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 말도 안 돼! 동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중얼거렸다. 설마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해서 그런 건가? 그제야 자식들은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렸다. 병원비 걱정한다며 집을 팔라고 했던 날, 서로 유산을 두고 다투던 순간들. 그때마다 할머니는 말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단 한 번도 엄마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들은 부랴부랴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은행에 가보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고 아는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인 요양원에서 그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요양원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가득했고 작은 정원에서는 할머니들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다. 자식들은 허겁지겁 요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직원은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머님께서는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요? 태수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우린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서는 여기 오신 이후로 가족과의 연락을 전부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찾아오시면 만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외면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미경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만 만나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께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습니다.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요양원 밖을 나섰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찌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엄마를 영영 잃어버렸다는 것.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는 TV 화면 속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한 할머니의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순간 태수, 미경, 동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세 자녀를 키워온 75세 김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전부 아동복지단체와 노인요양센터에 기부하셨습니다. 이 기부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기부를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 이 돈이 가족들 사이에서 다툼의 씨앗이 되기보다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히셨습니다. 자막 속에는 전 재산을 기부한 김순자 할머니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태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미경은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입을 가렸고 동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제야 알았다. 그들이 끝까지 욕심냈던 돈은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 순간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도 침착했던 어머니의 표정.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모습. 유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이미 어머니는 모든 걸 결심하고 계셨던 거구나. 태수는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경은 눈물을 떨구며 중얼거렸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기회를 줬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동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엄마한테 사과할 기회도 없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깨닫고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무언의 침묵이 흘렀다. 이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의 마지막 행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요양원에서는 어머니가 남긴 짧은 편지를 전달해 주었다.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겠지. 하지만 부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길 바란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너희들에게 이제 나도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한다. 그 순간 자식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만이 남게 되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채로 여러분이 사연 속 김순자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겨줄 재산을 바라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진정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